지난해 12월 일본의 네토라보라는 IT 뉴스 전문 사이트에 웹툰과 관련된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웹툰으로 연봉 3천만 엔, 우리 돈으로 약 3억도 가능하다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는 라인의 홍보성 기사로 웹툰 시스템을 재밌게 소개한 겁니다. 이게 왜 파격적이냐면 일본의 오래되고 고도화되어 있는 만화가 양성 시스템을 정면에서 깨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웹툰이 누구나 재밌게 만들 수 있다면 단시간에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전달하려 했습니다. 라인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네이버의 일본 계열사죠.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일본 망가의 아성이 한국발 웹툰에 의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국 기업인 카카오 계열의 피코마. 그들은 지난해 매출 기준 일본 앱마켓 전체 4위, 빅게임 부문 전세계 7위, 그리고 만화 및 소설 앱 매출 세계 1위를 기록합니다. 이 두 기업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일본 시장에서 치열한 1위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두 업체의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 점유율은 합쳐서 70% 정도입니다. 그런데 1, 2등 기업이어도 과거엔 미미했던 게 우리 기업들의 영향력입니다. 이는 일본의 만화 시장이 출판 시장 위주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만화 시장이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시장을 지배 선도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의 2021년 만화백서에 따르면 세계 최대 시장 일본도 2019년을 기점으로 드디어 디지털 시장이 출판을 넘어섰으며 그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에선 한국의 부상의 위기감을 느끼는 모습을 자주 노출하는데요. 이를 잘 드러내는 기사 하나만 소개드리면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한국 웹만화 세계 패권 다툼, 양강의 인수합병 경쟁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국 인터넷 양강 네이버와 카카오가 세계 웹만화 시장을 두고 패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캐나다 업체를, 카카오는 미국 업체 두 곳을 각각 인수하는데요. 한국 세력은 음악이나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모멘텀이 눈에 띄지만 웹만화에서도 태풍의 눈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어권 중심으로 새로운 독자들을 끌어들여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굳힌다는 전략입니다. 한국 업체가 세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된 웹툰 시스템이 있습니다. 2000년대에 한국에서 고안된 이 웹툰 시스템은 프레임 나누기 및 문자 배치의 자유도가 높고 번역에도 적합한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웹툰은 웹만화 분야에서 사실상의 표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마치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취미로 만화를 그리는 아마추어 작가도 많습니다. 또한 이들 사이에서 인기 만화가 2,300명을 프로로 선정하고 조회수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시스템을 갖췄죠. 이 프로 만화가의 평균 연봉은 3천만 엔에 달합니다. 만화가에 대한 수익 환원 구조를 충실하게 구현해 세계에서 젊은 작가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겁니다. 반면 콘텐츠를 풍부하게 가진 만가 강국 일본은 세계 시장 개척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만화 잡지와 단행본 등 종이 기반의 작품 제작이 중심이어서 그동안 디지털로의 사업 전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일본에선 고단샤, 슈에이샤, 쇼가쿠칸 등의 출판사가 만화가를 육성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주간지에 게재해 나가면서 애니메이션화, 영화화, 상품 판매로 전개하는 게 성공 방정식이었죠. 하지만 카도카와의 아지모토 요이치 이사는 웹툰이 사실상 세계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위기감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에도 침투하기 시작한 웹툰은 이제 종이를 중심에 둔 일본의 만가 산업에 변화를 강제하고 있는 냉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국 웹툰의 부상에 대해서는 서구권 언론들도 주목합니다. 그 대표적인 기사가 작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행한 웹툰은 한국의 최신 수출 히트작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국의 네이버와 다음이 웹툰을 처음 서비스할 때만 해도 수입을 창출하기보단 웹사이트에 더 많은 방문자를 끌어들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시장은 10배 성장했으며 웹툰은 이 인터넷 회사들의 중요한 수입원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별 볼 일 없던 미미한 출발과 다르게 세계 문화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독자 입장에서 웹툰이 기존 만화와 비교했을 때의 장점은 다양한 스토리라인과 쌍방향 기능, 애니메이션, 드라마틱한 배경음악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웹툰의 성공은 만화 애호가에게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한국의 만화가들 중 일부는 영화와 TV 드라마에 대한 자문만으로도 수천 달러의 추가적인 수입을 얻습니다.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바이러스에서 살아남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공포 웹툰 스위트홈은 지난해 드라마로 제작됐죠. 이 작품은 11개국의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프로그램으로 등극합니다. 한국의 이태원 클라스나 치즈 인 더 트랩과 같은 또 다른 웹툰 원작의 드라마들도 큰 성공을 거둡니다. 이는 스파이더맨이나 블랙팬서의 영화 버전이 마블 코믹스에 그랬던 것처럼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웹툰으로 끌어들일 겁니다.
오늘날 마블 팬들의 대부분은 만화보다 먼저 영화를 봤습니다. 미래엔 웹툰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만의 우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웹툰 분야를 압도한다 해서 우리의 만화가 일본을 넘어섰다고 말하는 건 지나친 헛돼 해석이며 틀린 현실인식입니다. 일본의 막강한 제작 인프라와 IP를 활용한 넘사벽의 애니메이션은 아직 그 어떤 나라도 따라가기 힘든 수준입니다. 우리의 웹툰을 활용한 IP는 이제 막 만개하기 시작했을 뿐이죠. 다만 분명한 것은 출판 시장에 기대어 우리보다 10년 뒤처졌다는 일본 만가의 디지털화는 우리가 침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줬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지나치게 고도화되어 있는 만화 제작 프로세스로 점차 신진 스타 작가의 탄생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본의 독점적 아성을 최소한 흔들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웹툰이 더 날아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